안녕하세요. 지성원씨 박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위탁 판매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언젠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내용이 조금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눠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판매자로서의 위탁 판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자로서의 위탁 판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판매자로서의 위탁 판매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판매자도 있고 강의나 책으로도 참 많이 출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부업으로 혹은 본업으로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코로나19가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우리는 자주 가던 카페나 식당을 못 가게 되었고, 단체로 몇 인 이상 모임이 안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상인들이 점점 폐업을 하고 경영 악화로 다른 업종을 찾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죠. 하지만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도 이미 사람들이 한 2년 동안은 그렇게 온라인으로 생활을 하고 하니 별로 큰 부담도 없고 불편함도 없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빨리 오고 종류도 더 많고 더 싸게 살 수 있고 되게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 가서 꼭 사야 되는 신선식품이나 진짜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하는 운동화나 이불이나 가구나 이런 종류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온라인으로 사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마트나 홈플러스, 유코와 아울렛 등이 그런 대형마트들도 점점 문을 닫고 있는 추세죠. 그나마 더현대가 코로나 시대의 오프라인의 변형을 되게 잘해서 지금까지 매출도 1조 원 돌파하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도 진행을 하고, 물건을 사러 오는 쇼핑몰 개념이 아니라 즐기러 가는 경험을 좀 초점으로 한 오프라인의 성격을 띠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요. PPT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위탁 판매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상품을 직접 내 창고에 쌓아놓지 않아도, 혹은 내가 창고가 없어도 물건을 누군가한테 공급을 받아서 나는 상품만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해서 내가 주문을 하고 그 물건을 갖고 있는 공급자가 배송까지 대신 해주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탁 판매라는 글자 그대로 모든 판매를 다 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상품 등록이랑 문의사항, 그리고 불만사항, 이런 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 응대를 해주고 주문만 내가 공급자한테 주문을 넣어서 그 사람이 물건을 대신 발송해주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품을 도대체 어디서 찾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미 너무 많은 사이트가 있어서 이 사이트들끼리도 되게 경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회사들입니다. 특히 도매국, 그리고 오너클랜, 도매창고, 온채널, 이런 이제 대표적인 사이트들이 있고요. 그 외로 바나나 B2B, 도매신, 투비즈온, 제가 알고 있는 업체만 해도 이 정도니 아마도 온라인 쇼핑몰이 더 확장됨에 따라서 이런 플랫폼, 이런 B2B 사업을 하는 사이트들이 더 많이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정답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되는지 누군가가 정답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부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상품 소싱이라는 거는 진짜 여러 번 해보고 내가 직접 이런 것도 팔아보고 많은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상품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걸로 시작을 하죠. 대표적인 예로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는데 이제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마음이 바뀌어서 책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교보문고나 온라인 예스24나 아니면 알라딘 중고 서점에 가면 무수히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책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냐면 자기계발서, 경영, 요리, 기술, IT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카테고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카테고리에 가서 거기서 어떤 책들이 있고, 혹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어떤 책들이 제일 많이 팔렸고 이런 것들을 조금 보다 보면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가 어떤 거고 책이 어떤 건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지금 당장 내가 좋아하는 게 없고 관심 있는 게 없다고 하면 내 주변에 인프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내 부모님이 됐든 친척이 됐든 사촌이 됐든 아니면 그냥 직장 동료가 됐든 지인이 됐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물건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사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조언을 구해서 나의 사업에 조금 보탬이 되는 자원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둘 다 없다고 하시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서점이라든지 길거리의 백화점이라든지 로드샵이라든지 이런 데들 가보시면 그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어떤 상품들이 또 판매가 되고 또 어떤 문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게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판매자의 어떤 사고를 갖고 제품을 바라보면 혹 이게 주변 물건들을 관찰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른 시각이 여러분들께 생길 겁니다. 이거는 한 번, 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런 훈련과 습관을 들여놔야지 하나하나에 다 관심을 갖게 돼서 그렇게 검색도 해보고 그게 또 돈으로 또 판매가 되는 제품을 소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봐가지고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런 도매 사이트에 가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검색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상품들에는 이런 종류가 있고 뭐 이런 색상도 있고 이런 디자인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 제품을 판매를 할 건데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품을 사서 배송을 받아서 직접 한번 촉감도 만져보고 색감도 보고 직접 써보고 이거 말고 다른 활용도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사이즈는 이 정도면 적당할까?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는 없을까? 뭐 이렇게 장난감처럼 갖고 놀다 보면 분명히 더 확장되는 생각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또 사업의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도 한번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품을 골랐어요. 이제 골랐으면 이제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분석이라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이 상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이 판매가 되고 이 상품의 대표 키워드, 우리가 메인 키워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종이컵, 그게 메인 키워드가 되는 거고 친환경 종이컵 이렇게 하면 서브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친환경이라는 어떤 단어가 붙어서 좀 검색어가 길어졌지만 그냥 종이컵도 있고 친환경 종이컵도 있고 그러니까 서브 키워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표 사진을 사용할지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어떤 걸로 할지 이런 것들을 보는 단계입니다. 일단 검색량은 어떻게 보냐면 검색량 같은 경우는 네이버 광고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이버 광고나 여러 가지 키워드 조회를 분석해주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아이템 스카우트, 셀링하니, 판다랭크 뭐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네이버 광고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는데 이 키워드에다가 총 5개의 검색어를 넣을 수 있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월간 검색수, 월 평균 클릭수, 월 평균 클릭률, 경쟁 정도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메인 키워드일수록 검색량이 매우 많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종이컵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여기다가 검색을 해봤더니 월간 검색수니까 한 달이죠. 한 달에 종이컵을 검색하는 사람이 2만 건, 그리고 모바일로는 4만 1,300건, 클릭 수는 58.5, 그리고 366, 클릭률은 0.34, 0.97,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판매량 같은 건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 판매자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리뷰 수하고 구매 건수가 찍혀 있는데 이 구매 건수는 6개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요 3,552를 6으로 나누면 대략 한 달에 600건 정도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를 1페이지에 있는 판매자 수를 다 더해서 6으로 대충 나눠보면 한 달에 한 1페이지에서 요 정도 팔리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게 가격 비교로 많이 묶여가지고 이런 구매 건수가 잘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리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제일 잘 판매되는 판매자들을 몇 군데 클릭해가지고
최신 순으로 해서 대략 리뷰들이 몇 개 달리고 구매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판매자의 어떤 리뷰 그리고 Q&A에 들어있는 힌트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은데요. 종이컵 같은 경우 이제 제가 Q&A하고 리뷰를 들어왔는데 Q&A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 상세 페이지를 보고 좀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물건을 구입 후에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내가 조작을 잘 못해서 좀 질문을 남겨본다거나 뭐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 종이컵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종이컵이다 보니까 문의글을 보면 비밀글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데를 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안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인증 자료를 메일로 좀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자료가 있냐 있으면 구매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판매자는 이 상세 페이지에다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넣으면 굳이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아도 이 직원들은 이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Q&A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계속 된다면 그건 여러분들 상세 페이지가 미흡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세 페이지에다가 자주 나오는 Q&A의 어떤 답변을 상세 페이지에 녹여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뷰인데 리뷰는 저는 좋은 거는 안 봐요. 제일 낮은 순으로 해서 보고 있고 혹은 최신 순으로 해서 과거에는 뭐 리뷰가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또 어떤 평들이 올라오는지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친환경 종이컵의 낮은 검색 순을 보면은 두꺼워서 좋긴 한데 새는 게 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최악이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은 이 사진에 여기 종이컵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샌다라는 걸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종이컵 자체는 튼튼한데 뭐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코팅이 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려니 하고 사용합니다. 이런 코팅에 대해서도 조금 사람들이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구심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친환경 종이컵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습득을 해서 내가 이 제품을 판매하게 된다면 상세 페이지에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해서 보강을 할 수 있는 어떤 힌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 만들기예요. 부가가치 만들기라는 건 함께 판매하면 좋은 제품들을 같이 소싱하는 겁니다. 제가 커피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더니 제일 많이 판매하는 판매자의 이런 추가 상품 같은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드립백 커피, 뭐 여과지, 그 다음에 그라인더, 그리고 이 판매자는 맛보기 원두, 이벤트 원두, 용품 추가. 그러니까 커피를 팔면서 뭐 빨대를 팔 수도 있고 컵받침을 팔 수도 있고 홀더를 팔 수도 있고 이 커피 원두를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내 원두를 사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 원두를 팔면서 분명히 이 원두하고 같이 사면 좋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추가 판매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한테 단순히 커피 원두만 파는 게 아니라 계량 스푼도 팔고 티포크도 팔고 병솔도 팔고 컵도 팔고 막 이런 식으로 구성을 여러 개를 해놓으면 이 안에서 매출이 뭐 10,000원 나올 게 뭐 70,000원까지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고 이거를 우리는 객단가를 올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객단가라는 건 어떤 상품에 대한 값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000원이면 객단가가 굉장히 낮지만 여러 구성품을 다 만들어 가지고 뭐 5, 6만 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면 그거는 충분히 객단가를 올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브랜딩, 내 제품 만들기라는 건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위탁 판매를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계속 평생 위탁 판매만 할 수는 없거든요. 이를테면 나는 가수를 꿈꾸는데 내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맨날 모창만 하고 그냥 내 노래 없이 자작곡은 있지만 이게 정식 앨범도 없고 등록이 안 돼서 사람들이 나를 몰라 한다. 이러면 얼마나 슬프고 우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위탁 판매를 하는 이유는 내가 큰 돈 들이지 않고 내가 어떤 판매에 대한 경험치를 쌓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카테고리를 내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면 분명히 나하고 잘 맞는 상품들이 있어요. 내가 전부 모든 카테고리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내가 이걸 판매하면서도 좀 성취감도 느껴지고 뿌듯함도 있고 더 공부해서 개발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아이템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꾸준히 판매가 이어지고 그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와 소통이 잘 되는 곳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탁 판매로 그냥 이런 아까 도매국 같은데 상품만 그냥 올려놓고 뭐 CS 같은 게 들어오면 답변도 굉장히 늦게 해주고 대응을 굉장히 못 해주는 데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조금만 지나면 막 단종해버리고 상품이 막 바뀌고 컬러가 바뀌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곳들은 거래를 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탁 판매로 쌓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의 제품을 만들 때는 내가 큰 돈을 투자해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어떤 제품의 패키지를 변경한다거나 나만의 로고 혹은 나만의 이미지를 어떤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이거는 디자인 상품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동그라미 원형 컵받침이 있어요. 이 컵받침에다가 내가 커피 콩 그림을 이렇게 넣어서 커피 콩 컵받침 뭐 이런 식으로 판매되면 이 커피 콩은 나만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 그냥 내 커피 콩이 그림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1,000원이든 1,500원이든 그 그림이 마음에 들면 산단 말이에요. 물론 그 커피 콩이라는 그림도 여러 사람들이 그리면 당연히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뭐 예를 들면 내가 스타벅스의 뭐 로고를 쓸 수 있어서 스타벅스 컵받침을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사람들한테 뭐 3,000원, 4,000원 받아도 판매되겠죠. 스타벅스라는 프리미엄 로열티가 들어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큰 돈은 투자하지 않았지만 그냥 프린팅으로만 좀 바꿔가지고 다른 상품처럼 보여지는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그런 것들은 한번 소량으로라도 시도해 볼 법합니다. 그래서 이런 팁을 한번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 저도 도매국에 저희 제품들을 올려봤고 여러 도매 사이트에 많이 운영을 해봤는데 제일 어려운 게 가격 통제예요. 내가 아무리 공급가를 높게 줘도 이 사람들은 뭐 상품이 10,000개, 10만 개씩 되니까 다 그 상품들이 어떻게 등록이 되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매국이나 이런 도매 사이트에 물건을 공급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면 공급가를 아예 되게 높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편법으로 가격을 최저가로 낮춰가지고 파는 업체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 업체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 유사한 디자인의 홈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제발 편법을 사용해서 사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가격을 싸게 파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가격을 싸게 파는 거는. 그거는 본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량 등록을 해서 하지 않고 진짜 내가 판매하고 싶은 제품, 내가 키워보고 싶은 제품들을 진짜 정성껏 키워드 세팅부터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보고 물건도 구매해보고 부가가치도 만들어보고 이런 경험들을 쌓아야지 그냥 무작정 상품을 많이 등록하고 가격만 싸게 해서 올리는 거는 이건 나중에 본사로부터 법적으로 뭐 책임 공방을 다툴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전화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제발 쓰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걸 바꾸면 되느냐? 저는 대표 사진, 그리고 카테고리, 그리고 구성, 상세 페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공부를 좀 하셔서 변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판매자의 입장에서 위탁 판매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위탁 판매라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어떤 상품을 올려야 되는지 고민들이 참 많으실 텐데 이건 일단 해보지 않으면 모르고요. 그리고 해보기 전에 진짜 많은 공부를 하고 등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대량 등록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상품이 없더라도 그 상품이 잘 팔리게끔 만들어줘야지 그 상품들이 계속 판매가 되면서 상위로 노출이 되는 거지, 상품이 많이 있는데 판매는 하나도 안 되면 오히려 그거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리고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 요즘에 11번가나 G마켓 옥션에서 정책이 어떤 게 있냐면 하도 이런 대량 등록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서버의 용량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판매되지 않는,
뭐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판매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삭제 처리가 되거나 판매 중단 처리가 된다고 공지사항에 고지가 됐습니다. 이런 쇼핑몰 정책만 봐도 이제는 대량 등록보다는 한 개의 상품을 등록하더라도 어떻게 판매하게끔 만들 것인지 이런 준비가 꼭 필요한 단계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상품을 등록을 하셔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편에 위탁 판매 공급자 편을 제작을 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